자, 동진 세미캠입니다. 자, 동진 세미캠을 분석을 제가 올려드린 지는 꽤 오래된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이게 중간에 이런 구간에서 뭐 다룰 일이 별로 없으니까 손을 안 댔었죠. 그러니까 특별하게 뉴스가 나오는 적도 없고 굉장히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꽤나 오래됐죠. 동진 세미캠. 자, 이러고 돌아 들어가는데, 자, 이 종목도 굉장히 유명한 종목 중에 하나죠. 굉장히 유명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동진 세미캠의 경우에는 코스닥 저 앞쪽에 초기 때부터 있던 종목이에요. 코스닥 초기 때부터 시작해서 반도체 재료의 국산화라고 하는 게, 이게 반도체 소재 국산화라는 게 최근에 이 종목이 이제 실제로 어마어마한 이게 나왔던 거는, 어마어마하게 나왔던 시세가 나왔던 거는 일본에 잘 아시다시피 10년 전에 있었던 일본의 반도체 규제 때문인데, 제가 화면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거 만들어놨던 게 지금 아직도 있으니까요. 여기 일본 규제 수혜주.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일본하고 경쟁을 하는 류의 종목들, 지금 날아가고 있는 TCK 여기 있죠? 원익 머티리얼 있고요, 하나 머티리얼도 있고, 동진 세미캠도 있고요, 율촌화학도 있고, 에로티베큐 같은 종목들도 있고, 유진테크도 있고, 그 다음에 쭉 아래 내려가면 뭐 그 유명한 종목들, 뭐 화장품류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모나리자 뭐 이런 거, 모나미, 그죠? 최근 펜 가지고 나왔던 거, 신성통상, 신성통상, 의류 그쪽에서 신성통상의 탑10이 일본 쪽하고 다툰다 알아서 나왔던 이거요. 동진 세미캠과 똑같이 예전서부터 30년 전서부터 국산을 하겠다, 25년 전서부터 반도체 국산을 하겠다라고 하는 기업이 있었죠. 그게 지금 반도체 소재의 탑티어 종목 제 1위 종목인 솔브레인입니다. 이 솔브레인의 원래 회사 이름이 테크노세미캠이라는 회사였어요. 이거 이제 이게 분류가 돼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옛날 솔브레인으로 보면 솔브레인 홀딩스로 가야 옛날 차트가 나오죠. 자,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이게 반도체 재료 국산화하는 게, 이때 당시에도 옛날 일본 규제 얘기 나올 때도 제가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그게 한 번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그게 첫 번째로 그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니라 저 이전에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2000년 초반에도 있었고요, 2000년 중반에도 있었고요. 일본이 수시로 그런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반도체 쪽 같은 경우 일본이 잡고 있었는데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걸 뚫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거 견제를 하느라고 지난번 반도체 규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했었죠. 아베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했었는데, 그 옛날에 반도체 규제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라 삼성전자를 견제하기 위해서 견제구를 날려는 형태였었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건희 회장이 있을 때 시절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우리도 어느 정도 국산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장비 국산화, 소재 국산화 양쪽으로 다 들어갑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저 유명한 반도체의 대표주들 같은 경우 전부 다 장비, 그때부터 장비 국산화, 소재 국산화 들어갔던 종목들이에요. 원익, IPS 이런 종목들. 자, 그리고 이 솔브레인, 테크노세미캠 소재 부분 국산화 들어가서 가장 먼저 소재 부분에서 국산화 성공시킨 종목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장기로 계속 올라들어오는 이런 흐름들을 보였었고요. 똑같이 들어갔던 이 동진 세미캠의 경우에도 이 소재 국산화를 들어갔는데, 이제 동진 세미캠은 이제 테크노세미캠하고 겹치지 않게 다른 쪽이 하다 보니까 이 소재 국산화를 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더 어려운 걸 선택을 했거든요. 동진 세미캠이 불소 훨씬 더 어려운 걸 선택을 해서, 그 동진 세미캠이 국산화 시도한 게 테크노세미캠한테 2000년 초반 얘기예요. 이건희 회장이 소재 장비 국산화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10년을 지나가가지고 이 성공한 게 일본 규제 들어갈 때 이때 성공한 거예요. 주가 차트가 완전히 다르죠. 멀리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도 물론 여기까지 오르긴 올랐는데 테크노세미캠 같은 종목도 올라간 거에 비하면 굉장히 더뎠죠. 그래서 실적도 당연히 더디게 실적이 났다가 여기서 국산화 성공을 하면서, 제용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특성이 조금 다르게 나오는 게 있는 건데, 자,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에 굉장히 잘하는 분입니다만, 여기서 조금 이건희 회장의 경우 조금 그게 있죠.
자, 아시다시피 이건희 회장은 그 선대 이병철 회장부터 시작해서 일본 쪽의 기업들하고 굉장히 친합니다. 이게 반도체 산업을 이끄는데 일본 기술, 일본 차관 많이 갖다 일본 돈하고 많이 빌려다 갖다 썼고요. 자, 그래서 이건희 회장은 예전에 25년 전에 이건희 회장은 무슨 선택을 했었냐라고 하면 결국에 반도체 국산에서 그렇게 많이 기업들이 뛰어들어가지고 기껏 만들었는데요. 특히 장비는 모르겠는데 이 소재 같은 경우에는 많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장비값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들어가서 이게 가격 경쟁력이 돼 어느 정도. 그러니까 자, 장비의 경우는 삼성전자가 채택을 많이 했습니다. 매년 채택해가지고 지금 잘 나는 저 유명한 원익스, IPS 같은 이런 주의 종목들 같은 경우 전부 그때 시도했던 게 장비가 채택이 되면서 이제 반도체 탑티어 종목으로 올라 들어간 거고요. 소재의 경우는 국산화를 했는데 문제는 국산을 했어도 일본 대비로 해서 가격이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게 이건희 회장이 안 써요. 기껏 그래가지고 열심히 투자를 해가지고 소재를 국산을 시켰는데 삼성전자가 채택을 안 하고 도로 일본 걸 써버리는 겁니다. 첫 번째 일본 규제에서도 그렇게 했고요. 두 번째 일본 규제 나올 때도 결국엔 이거 없어질 거다라는 걸 뻔히 아니까요. 이건 회장도 뻔히 아니까 그렇게 했습니다만 두 번째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세 번째에서도 똑같이 그러다 보니까 소재 이게 기본을 개발하던 기업들이 전부 뒤로 다 빠져고 자빠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하는 거 외에도 기본적으로 납품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버텨왔던 거고요. 앞서 일찌감치 먼저 뚫고 들어가 버렸던 경쟁력이 돼서 뚫고 들어갔던 테크노세미카 소울브레인 같은 경우는 올라 들어갔었고요. 이 뒤쪽에 들어가지고 근데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에는 선대인 아버지 하고는 좀 다릅니다. 아주 얘가 보기보다 굉장히 좀 꽁해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디 보냐 그러면 바로 이 주성엔지능 같은 데서 볼 수가 있죠. 25년 전에 그 유명한 삼성전자 반도체 사태 때 이때 반도체 삼성전자에서 탈락한 이후로 지금까지 삼성전자에 못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삼성전자 못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는 니들이 나를 이런 이재용 회장 이런 부분들의 성격을 상당히 덕을 봤다라고 할 수 있죠. 삼성전자에서 제대로 채택을 해서 실적이 퀀텀 리프로 올라 들어가 버리고 그리고 주가도 퀀텀 리프 돼버려서 실적이 예전에 이렇게 안 나왔던 기업이에요. 이거 그래서 조단위 때까지 올라서고 그 뒤로 지금 조단위 때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2년 최정점 때 1조 4천억이 들어갔었죠. 그 다음에 지금 잘 아시다시피 반도체가 꺾여 드는데 소재 같은 경우는 그렇게 꺾여 들어가지 않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작년도 실적이 2022년 실적에 비해서 그렇게 처지를 않아요. 자, 그래서 개인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가장 대표적인 종목 낸드 대표주 테스, 이 낸드 대표주 지금 미친듯이 올라오고 있죠. 테스 7.78까지 올라들어가고 있는데 이 기업들 같은 경우 지금 보시다시피 정점 치고 꺾이면 그냥 꺾인다 이겁니다. 반도체는.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 들어가면서 올라 들어갈 거라는데 소재는 구성이 조금 틀려요. 그래서 소재주들 같은 경우에 특성이 이 스타트에서 올라 들어가는 흐름에서 강한 게 아니라 뒤로 가면서 가속이 붙어서 강해지는 조선에서 삼성중공업 같은 그런 성격을 띠게 됩니다. 뒤로 강해져요. 스타트에서 강한 게 아니라 뒤쪽에서, 그러니까 뭐 우리 친다 그러면 가늘고 길게, 짧고 굵게 이거죠. 그러니까 장비는 짧고 굵게의 성격이 강하고 반도체 소재의 경우는 가늘고 길게의 성격이 강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성향을 가진 종목이 바로 이 동진 세미캠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이. 자, 지금도 보시죠. 상반기에 실적이 자, 3,600, 3,700 해서 7,400억의 매출이 나왔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585억, 538억 해서 1,100억이 나왔습니다. 1,120억이 나왔어요. 이익이 1,120억. 작년 실적 넘어가죠? 최고 실적에 근접하거든요, 지금. 최고 실적에 근접하잖아요. 그런데 주가는 못 올라가지고 이렇습니다. 굉장히 낮죠. 지금 6.94배 전망치도 안 내놔요. 우리 증권사 새끼들 진짜. 얘가 지금 조단위 실적에다 이렇게 나오고요. 반도체 소재에서 넘버 랭킹 2위에요. 탑 2예요. 얘가 시가총액이 1조 8천억이나 됩니다. 시가총액 1조 8천억.
시장 전체로 친다고 해도 반도체에서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시장 전체로 친다고 하더라도 이건 반도체를 얘기할 때 뺄 수가 없는 종목이거든요. 이거 보시라 이거야. 얘가 지금 시가총액이 몇 위에 들어가 있나. 동진세미캠, 소울브레인 27위, 소울브레인 홀딩스까지 합치면 더 많죠 당연히. 동진세미캠 29위에 들어와 있어요. 바로 머리 위에 28위 YG가 있고요. 아래쪽에 파크시스템, 올릭스, D&D 파마텍 이런 종목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종목을 지금 소재 분야 랭킹 2위인 종목을 지금 전망치 하나 안 내놓고 있어요. 이 일 좀 해라. 이 일 좀. 나는 너희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입장이야. 일 좀 해. 이게 뭐냐고 이게. 근데 뭐 안 나와도 됩니다. 왜냐 그러면 이게 실적이 그렇게 흔들리는 종목이 아니거든요. 보시다시피 크게 흔들리는 종목이 아니에요. 뒤쪽으로 가속이 붙는다라고 얘기를 드리죠. 방금 전에 바로 직전에 이 종목 나갔습니다. 엊그저께. TCK 지금 폭주하고 있죠? TCK 그리고 앞에 계속 강조드렸던 테스 신고가 폭주하고 있고요. 이거 왜 이럴까? TC 머티리얼만 있고 여기 있네. 여기 TCK 엊그제 나갔잖아요. 반도체 재료 부분 세 번째 3위 종목. 재료 부분에 3위 종목. 반도체가 돌면 반드시 같이 간다. 틈새로 먹기 좋다라고 했는데 지금 틈새가 아니라 주도주 성격을 떼버리게 되죠. TCK 그냥 반도체 또 돌면 무조건 같이 가요. 실적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려갔다가 지금 돌고 있죠. 실적 동진도 똑같고요. TCK도 이렇게 내는데 근데 동진을 안 내놨어요. 이게 진짜 웃기지 않습니까? 매출 2,700억 나오는 회사는 이렇게 전망치 잘 내놓고 매출이 1조 4천억 나오는 회사는 전망치를 안 내놓고 있고 재밌는 짓거리라고 있죠. 자, 그래서 상대적으로 아래쪽에 놓여져 있던 이거 반드시 같이 간다는데 이게 이제 눌렸다 가는 쪽으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 시장의 지수가 위로 치고 돌파 형태로 가버리면서 다 폭주 형태로 가고 있죠. 70K 올라 들어갔고요. 그리고 뭐 지들이 연락해 사고 있는 거 이건 뭐 안 가는 게 이상한 셈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된다 그러면 반도체계 탑라인의 종목들 전부 다 노려야 되는 쪽으로 들어가죠. 이 동진세미캠 뒤쪽의 종목도 또 있습니다. 더 낮은 종목 밑에서 해야 되는 거. 자 여기도 이렇게 뚫고 들어갔고요. 이렇게 되면 자 이거 보신 것처럼 이쪽에서 지금 TCK보다 동진세미캠 한 단계 더 위에 있는 종목이거든요. 시가총액에서도 보셨고 매출에서도 보시고 이익에서도 보셨고 저런 종목들이 올라오는데 얘는 못 올라갈 때 이거 뭐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따질 필요도 없죠. 이게 굉장히 지금 주가가 낮은 겁니다. 자 다시 TCK하고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진세미캠은 지금 PR이 7배밖에 안 됐어요. TCK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한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더 큰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TCK가 지금 15.7배에 달하는데 동진이 7배밖에 안 됩니다. 7배밖에 안 됩니다. 이거 생각할 필요도 없죠. 앞에 계속 이런 형태로 추천을 드려왔지 않습니까? 뒤에 가가지고 훅 날라 들어가는 거 지금 삼형엠텍, 오리엔탈 전공 이런 종목들 빡빡 치고 들어가는 거 있죠. 그래서 업황 전체로 돌아 들어가는 쪽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게 있는 올라갈 쪽에 예를 들면 이런 반도체 업황이 돈다고 해도 실적이 안 나올 쪽의 종목이 아니라 상위 쪽에 이건 네임드 기업들이잖아요. 네임드 기업 중에서 제일 낮은 거 사면 된다라고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기억하시죠? 최근에 지금 계속해서 아주 쉽게 주식 투자하는 방법 설명드렸잖아요. 자, 가장 낮은 거 넥스원 방산주 중에서 매일 민트 했으니까 그거 들어가면 그대로 올라 들어간다 얘기 들었고요. 지금 조선기자재 들어가는 쪽에서 삼형엔텍, 오리엔텔 찍어 들었지 않습니까? 똑같은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동진세미캠 즉 이 종목의 경우에는 지금 최근 들어서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 지금 전체 밸류에이션에서 보여드렸잖아요. 얘 이제 시작한 거예요. 얘도 이제 38선 이 저항벽 넘어 들어오면서 이제 스타트 끊는 겁니다. 사실상 이제 지금 스타트를 끄는 거야. 여기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라 그러면 사셔도 되죠. 방금 보셨던 건 TCK하고 비교하면 형편없이 낮은 가격이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얘는 실적 못 내는 애냐고.
앞에 그래서 길게 제가 엉뚱한 소리를 해서 길게 종목의 옛날 역사를 쭉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게 실적 못 내는 애가 아니에요, 이거. 그리고 그 결과 예전에 그 일본 규제 그 이후에 실제로 뚫고 들어간 대표적인 종목이 얘 말고 또 있어요. 다른 종목 하나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라고 하면요. 두 개의 회사가 있는데요. 두 개의 회사에서 또 다른 하나 SNS텍 얘는 지금 이미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크게 뉴스도 되지 않고 소리 소문 흔적 없이 크게 부각되는 적도 없이 지금 저가 대비 171%가 올라 들어있어요. 자, 이렇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이 동진세미킴이 얼마나 못 오르냐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여기도 소재 기업입니다. 블랭크 마스크. 그래서 일본 규제 이후로 가장 부각이 된 성공한 가장 대표적인 소재 기업이 동진세미캠과 SNS텍 이 두 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SNS텍 같은 경우도 결국에 이제 성공을 해가지고 이렇게 쭉쭉쭉쭉쭉쭉쭉 들어가고 성장률에서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너무 쳐졌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SNS텍 170% 올라가서 21.5%고요. TCK가 15에 들어가고 있고요. 솔브레인이 얼마나 보죠? 솔브레인이 11입니다. 너무 낮죠? 당연히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자, 반도체 쪽에서 기회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상대적으로 당연히 벌써 올라 들어갔을 때 종목들이 눌려있는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다음 종목도 자기 분야의 대표주 성격을 띠고 있는 종목 바로 다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종목도 계속해서 저희가 발굴드리고 있죠.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저만 이러고 있겠습니까? 당연히 오르고 있는 이 전문가분들 같은 경우도 지금 열심히 이 뒤에서 치고 나오고 있는 종목들, 이렇게 뻥뻥 뻗어나가는 이런 종목들 지금 열심히 추천이 나가고 있겠죠. 자, 오르고 도움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